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 노봉법이라고도 줄여서 이제 부르더라고요. 이게 차 업계에 뒤집어 놨다. 완성차부터 부품사까지 아우성이다. 완성차부터 부품사까지 아우성이다. 현대차만 협력업체가 5,000개랍니다. 현대차 협력업체가 5,000개라는데요. 앞으로 이제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365일 파업할 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원청기업 파업하면 협력업체도 동참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과거에는 원청업체만 파업하고 협력업체는 거기 이제 동참 안 해도 됐는데, 지금은 협력업체한테도 또 쟁의권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원청기업이 야 니들 들어와, 니들 같이 해, 그럴 거 아닙니까? 해외로 눈 돌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GM 철수설 또 불거졌다. 한국 GM은 뭐 사실은 노란봉투법 하면은 철수하겠다고 이미 예고했어요. 이제 철수한다고 보여야 되는데, 다만 철수하는데 준비가 필요하니까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철수할 걸로 보고요. 자, 한국 GM도 문제고, 뭐 한국 GM뿐이 아닙니다. 현대차든 기아차든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서 결국은 공장 못한다고, 더군다나 미국에서 지금 강하게 당기고 있잖아요. 당기고 있을 때 이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전에는 눈치 보느냐고 못 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말이죠. 해외 나가고 싶어도 또 해외 나가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불매운동을 하느니 또 그게 우리나라 기업이냐 하면서 여러 가지로 희내를 주니까 못 나갔던 겁니다. 나가고 싶던 마음은 사실 굴뚝 같았다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왜냐하면 기업을 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이 노조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정치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손 내밀고 또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정치 보복하고, 이런 나라에서 지금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정권 바뀌면 보복하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세상에 말이죠. 국회가 경제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봉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 협력사의 제의 행위까지 원청인 완성차 업체가 책임져야 할 수가 있어서 수천 개의 하청업체를 보유한 현대차 그룹의 경우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이제 하청업체가 쟁의 행위를 하면 원청도 그에 대해서 이제 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 당사자로 불려나갈 경우에 결국 협력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원청만 경영자하고 교섭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하청노조도 또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 바람에 이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 둘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쟁의를 하더라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청업체도 쟁의에 끌려다니고 파업에 끌려다니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아무래도 또 원청하고 하청하고 힘을 합하면 힘이 커질 거고, 힘이 커지면 또 경영자한테 이런저런 요구할 거고, 그럼 경영자 쪽에서는 뭐 이것들 봐라, 도대체 할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고, 결국은 365일 파업할 거고, 결국은 사업 파먹기 불가능해질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된 건데요. 참석한 의원이 18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간 거죠. 참석을 안 한 거죠. 근데 186명이 참석했는데 183명이 찬성을 하고 3명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블 당하고, 뭐 지금 야5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참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정도 하고 개혁신당 정도가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노란봉투법을 갖다가, 사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재명조차도 이걸 그렇게 뭐 막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시간을 두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막 그냥 정치하는가 밀어붙이니까 뭐 대통령실도 노란봉투법 잘했다, 그런 식으로 또 박수를 치더라고요. 물론 둘이 뭐 짜고 친 건지, 하나는 슬쩍 뭐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하나는 강경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청래가 지금 총대 메고 이재명은 조금 또 뭐 유화적인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뭐 정청래하고 그 다음에 용산하고 같이 통과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자, 과거에는 이렇게 노란봉투법 통과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이재명은 노란봉투법을 찬성한다고 지금 또 환영한다고 그러는 입장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없고, 결국은 통과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가지고서 바로 이제 내년이면 시행이 되는데, 그 때문에 결국 지금 자동차 업계가 난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게 핵심인데, 하청 노동자가
지금 원청업체하고 교섭권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청업체도 결국은 교섭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가 한 얘기를 또 경영자한테 또 전할 수밖에 없고, 원청과 하청이 같이 들어가서 경영자하고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결국 원청과 하청이 힘을 합해 가지고서 사용자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제 하청과 원청 간에도 싸울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말이죠, 이제 하청과 원청 간에도 싸울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 현대차가 이제 원청이 되고 하청업체가 있으면 현대차하고 결국은 또 이제 하청업체하고 또 교섭을 해야 되는 거야. 과거에는 이제 현대차 경영진하고 현대차 노조하고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 경영진이 현대차 노조하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청 노조하고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건 맨날 뭐 협상하다 말고 협상 깨지면 또 파업할 거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국내 최대 완성차 대기업인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 쟁의 일상화가 365일 파업할 거다. 지금 현대차 기아의 경우 1, 2, 3차 협력사를 다 합하면 5천 개가 넘는데, 도대체가 지금도 임단협 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데, 앞으로 협력사까지 챙겨야 되니까, 협력사 의견까지 반영해야 되니까, 도대체가 1년 내내 협의를 해도 협의가 안 될 거고 1년 내내 파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결과적으로 이 노란봉투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 개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청업체까지도 원청에 대해서 하나의 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뭐 글쎄요, 하청업체는 예를 들어서 이게 잘만 돌아가면 아무래도 불리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나아지겠죠. 정상적으로만 된다면, 돌아간다면 하청업체도 좀 나아지고 다 조금 윈윈할 수 있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면 이제 하청업체는 오히려 원청업체가 하고의 그 협상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또 하청업체가 직접 또 경영자들한테 무슨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365일 파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업계는 지금 뭐 떠날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 그러면 5천 개 하청업체 중에서 일부는 뭐 같이 따라갈 수 있겠죠, 미국으로. 그러나 그 따라갈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지. 그러면 결국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서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 제조업이 공동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이고 하청이고 다 난리 났다. 완성차 업체고 뭐 부품 업체고 다 난리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데 여기 대해서 뭐 또 지금 뭐 6개월 동안에 뭐 유예 기간을 줘가지고 보안입법을 어쩌고 하는데, 아니 보안입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보안입법 할 것 같으면은 왜 이 법을 통과시킵니까? 그러면 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서 보완해가지고서 통과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그건 괜히 사탕발림 하는 거고, 일단은 저 민주당 애들의 얘기는, 민주노총 애들의 얘기는 어쨌든 간에 밀어붙여가지고서 죽거나 말거나 우리 이익 챙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럼 민주당은 왜 저러느냐? 간단해요. 민주당은 표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민주노총 표 때문에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경우도 자기도 지금 대권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신라 왕관 쓰고 또 난리 떨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표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나 지금 이런 법 만들어 줄 테니까 나중에 나한테 표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포퓰리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의 그 근본은 포퓰리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표 얻으려고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완성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업체까지도 결국 난리 났습니다. 강철투입니다.